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테크 네이티브라고 지칭한다죠. 이전 세대가 영어를 필수 교육으로 삼았다면 지금 아이들 세대는 이 컴퓨터 언어를 이해하고 명령을 내려서 또 작동시키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핵심이 될 겁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프로그래밍을 초등학교, 중학교 정규 교과에 포함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조기 교육이 확산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교육 발전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지금 세계는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열풍이 불고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부터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CEO, 고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까지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업의 CEO는 물론이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해진 건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산업과 사회 전반에 접목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핀란드와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일찍부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 늦었지만 소프트웨어 교육에 나서서 2018년부터 초중중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했다.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에 힘쓰며 나아가 소프트웨어 교육 중심의 대학을 도모하는 서정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협의회장을 만나본다. 네, 서정현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협의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뭔지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부에서 소프트웨어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때문에 대학에다가 지원하는 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이라는 거를 시행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40개 대학이 그 선정돼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협의회고요. 제가 그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됐나요? 이게 만들어진 지가? 이제 첫 번째 선발된 것이 지금 5년 조금 넘었거든요. 6년 차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째 지금 초대 회장이면서 예,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아이고,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 교수님은 현재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시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좀 어깨가 양쪽으로 무거우실 것 같은데, 자, 우리 협의회에서 좀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좀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은 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첫 번째 미션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엔지니어를 양성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에서 그 첨단 교육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학 협력 교육을 실시를 해서 대학 교육서부터 산업체의 멘토들과 같이 가깝게 같이 활동을 하면서 산업계에 밀접한 그런 인재를 양성을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는 소프트웨어가 모든 분야에 융합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융합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전공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능력을 가지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전공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를 가리키고 그중에 이제 익숙한 학생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을 많이 개설을 해줘서 그런 융합 전공을 이수를 하고 그런 전문가로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초중등 학생들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요새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그 일선에는 정보 그 전문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40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들이 지역 거점 센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가치를 확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앞으로의 뭐 국가 경쟁력을 얘기할 때 뭐 단순 이제 뭐 제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게 소프트웨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거다라는 좀 뭐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미래 사회의 변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이제 화두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모든 분야에 그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희 회장이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 와서 대통령께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래서 미래는 인공지능을 정복하는 국가가 세계를 정복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 그 기법을 적용해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경쟁력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대표 상품인 반도체라든가 이런 전자제품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예를 들자면은 뭐 그 바이오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또는 뭐 게임이나 K-팝 같은 그런 문화 콘텐츠 산업, 심지어는 이제 의료나 바이오라든가 또는 법률까지도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면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해낼 수 있는가가 이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건데요. 네. 근데 사실 보면은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인재 양성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잘해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 인재 양성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능력이 뭐냐 하면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알고 있는 코딩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딩한다 그러는데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컴퓨터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의 구구단 같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미 많이 주지를 하고 이런 컴퓨터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초등학교부터 아주 그 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국가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인재 양성이 아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사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또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은 이 변화에 좀 둔감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 소프트웨어 교육 발전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서정현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회장의 힘이 컸습니다. 네, 교수님. 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현주소를 얘기할 때 아마 뭐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을 거고 또 학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학계에서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뭐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업을 통한 그런 수출 드라이브로 그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조업에 관련된 그 능력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돈을 내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좀 인색하지 않았나. 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을 하는 데는 조금 늦어졌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그런 회사가 아직 없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어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은 사실 외국 회사들을 잘 막아내고 국내의 시장을 잘 석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이나 또
우리가 컴퓨터 게임 회사들 같은 거 보면 뭐 넥슨이라든가 뭐 카카오 게임스, NC 소프트라든가 스마일 게이트, 네. 뭐좀 크래프톤 같은 요즘에 나온 새로운 강자인데 그런 회사들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인데 어마어마한 회사들이거든요. 벌써 네. 그 시가총액도 굉장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벌써 이제 디지털 콘텐츠 쪽에는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는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요. 네. 그 스마트폰을 보면 하드웨어 같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상당히 많이 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 뭐냐면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능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만 파는 그런 산업은 조금 뒤처져 있지만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사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소프트웨어 능력을 가지고 하는 산업들은 어느 정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래를 본다면 이제 걱정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결합을 그런 것과 결합돼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될 거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95%의 인구가 아직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개념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께서도 아직 소프트웨어를 잘 모르시는 거죠. 인공지능은 아직 뭐 더 모르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 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모든 분야에서 예를 들어 의료, 법률, 뭐 농업, 업 할 거 없이 그다음에 네. 뭐 예능까지도 네. 또 여기 있는 방송에 계신 분들까지도 이런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계셔야지만 이제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가서 빨리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 15년에 이렇게 좀 변화의 뭐 시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우리가 컴퓨터 공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전공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 뭐 인문계나 아니면 뭐 좀 전혀 연관이 없는 비전공자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협의회가 뭐 출범을 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이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강대의 경우를 네네네. 한번 보면요. 서강대의 경우에는 이제 그 첫 번째 변화가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비전공자들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필수로 배워야만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게 바뀌었나요? 예. 그래서 지금 서강대의 그 중액 필수 과목을 보면 뭐 영어 외국어가 있고요. 국어 읽기 쓰기가 있고 그다음 컴퓨터 프로그래밍. 네. 쉽게 얘기하면 영어, 국어, 프로그래밍이 중액 필수 과목입니다. 옛날엔 교양 필수라고 표현한. 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바뀐 거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융합 전공을 많이 만들었고요. 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융합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이라든가 인공지능 연계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지금 제가 엊그제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예.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공을 복수 전공하는 학생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굉장한 숫자인데 네. 이미 이제 한 200명 이상이 졸업을 했고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인데도 공학사를 받고 졸업을 했고 그 조사를 해봤더니 한 3분의 1은 아예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 경력을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야. 한 3분의 1 정도는 취업을 할 때 자기가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을 했다는 것이 네.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상당히. 야,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그래도 그런 변화들이 벌써 가시적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운영 원칙 중에 이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이 있고 또 교육 환경 구축 뭐 이런 뭐 부분들이 있는데 자, 뭐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이룬 성과 좀 아쉬웠던 부분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위해서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산업체 멘토나 조교를 대폭 많이 투입을 해서 네. 실습 위주로 바꿨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론에 치우친 교육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산업체 문제들도 저희들이 실습을 해볼 수 있게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세계적인 국제적인 어떤 경쟁력 있는 그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그 퍼듀 대학이나 UC 어바인 같은 그런 대학들과 협의를 해서 네. 저희들이 그 교육 프로그램을 그 미국에다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학생들을 파견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또 미국에 있는 기업체에도 인턴십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인턴십을 미국에 있는 기업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이제는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인력으로 저희들이 키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많이 변화를 가져오게 됐죠.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얘기할 때 뭐 그렇게 뭐 먼 미래도 아닙니다. 단순하고 기계적인 작업은 로봇가 할 것이고 인간은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 뭐 이런 역할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저 말씀하실 때 단순하고 반복적인 거를 기계가 한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인공지능 시대의 무서운 점은요. 네. 그런 단순한 작업뿐만 아니라 네. 매우 전문적인 작업까지도 기계가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알파고를 한번 보시면 네. 알파고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 그렇죠. 이세돌 엄청난 세계 최고 챔피언을 네. 보다도 더 잘하는 그렇죠. 퍼포먼스 그런 능력을 보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전문가 영역도 AI 시스템으로 대체될 거라고 우리가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분야에 뭐가 대체가 될 거냐. 이거는 뭐 모든 분야라고 보는 거고요. 누가 먼저 인공지능 이런 알파고 같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누가 먼저 그런 거를 만들어내느냐가 이거 핵심적인 어떤 경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이제 어떤 분야에 가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의대를 가든 법대를 가든 아니면 뭐 경영학과를 가든 음대를 가든 관계없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에 인재 양성에 힘을 써야지 그 미래의 그런 그 핵심 그 기법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핵심 기법을 자기가 못 만들어내더라도 네. 누군가가 만든 거를 빠른 속도로 해도 가지고 와서 빨리 따라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려면 기초적인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염두에 두고 인재를 네. 키워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미래 사회에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야만 하는 걸 요구하는 시대가 될 거고요. 그게 마치 뭐와 비슷하냐 하면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가 국어라든가 그 글을 읽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구구단 같은 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네. 아마 한 10년 뒤나 20년 뒤에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모르면 그런 취급을 받을 거다.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를 모르는 사람은 글을 못 읽는 사람이나 구구단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아하.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 원리라든가 이런 그 수학적 원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 교육을 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세상에서는 그 디지털화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능력이라는 게 이제 이 마법의 손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예. 뭐 한마디로 더 한다면 사실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거는 지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에요. 네. 이거는 뭐 무슨 제조업이나 이런 거하고 달라서 무슨 네. 장비를 투입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네. 이런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문 인력 양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모든 사람들의 기초 역량을 갖추는 것도 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좀 뭐 의무화 시켰잖아요.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예.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초등학생부터 이제 코딩 교육을 받는 게 뭐 우리가 체감하는 이제 시작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현장에 계시다 보면 좀 이런 변화를 좀 체감하십니까? 요즘에는 학생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그런 그 관심을 보이는 분이 많이 이제 예전보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학교 교육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 입시에만 관심이 있어서 네. 이게 수능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예. 근데 소프트웨어는 수능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반영이 네. 안 되니까 네. 이거를 가리키는 고등학교가 거의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문제인데, 근데 요즘에는 소프트웨어만 잘해도 취업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벤처를 통해서 굉장히 큰 그 성공을 맛본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그 네.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기관을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네,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응모자가 지원자가 몰렸어요. 굉장히 뭐 많이 왔는데 네. 그거를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뭐 아까 코딩이라고 뭐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뭐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의 핵심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가리킨다 그러면 네. 사람들은 옛날에 좀 배워보신 분들은 무슨 C 언어, 네네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C 언어나 뭐 네네. 자바라든가 뭐 네네. 옛날 분들은 이제 포트란이니 코볼이니 이런 네. 우리가 지금 코딩을 가리킨다라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리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도구일 뿐이고요. 네. 아이들한테 컴퓨터 안에서의 데이터가라는 개념이 뭐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컴퓨터를 가지고 일하는 방법이 뭔가를 아이들이 깨닫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문제 해결 기법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리키려고 하는 게 네.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생용 그 프로그래밍 하는 그 저거를 보면 랭귀지가 아니고요. 예. 이 레고 블락 쌓듯이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픽스를 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언어라고 보기에는 네. 좀 애들은 놀이같이 노는데 사실은 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그래서 굉장히 쉽게 잘 만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해보면은 대학교 1학년 가리키는 거나 초등학교 1학년 가리키는 거나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학교 1학년이 어렵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네. 한 번도 배워보질 않은 거를 대학교 때 와서 배우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컴퓨터 그 알고리즘이라든가 그 기법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네. 어렸을 때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몸에 배해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소프트웨어 이 가치 확산이라고 할까요? 뭐 어쨌든 뭐 5년은 지났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 먼데, 자, 우리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 좀 어떤 노력들을 더 뭐 할 거고 또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가치 확산은 뭐 각 대학마다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서강대의 경우는 네. 이제 저희가 마포구에 있습니다. 네. 마포구에 있는데 그 마포구청하고 협력을 해서 상당히 많은 그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마포구청장께서 그때 관심이 많아가지고 소프트웨어 네. 마침 마포구청 전 직원을 놓고 이제 특강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매년 이제 마포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다가 소프트웨어 콘서트를 토크 콘서트를 해서 네. 소프트웨어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미래 방향이라든가 학생들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토크를 통해서 네. 그런 행사도 많이 했고 네. 마포구청하고 같이 저희들이 그 중학생 그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매년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단 중단을 했는데 네. 작년까지 계속 해왔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교수님들이 가서 특강도 많이 해주시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많이 시키는 중고등학교, 초중등학교인데 네, 네. 그런 곳에 이제 교육을 지원하기도 저희들이 그런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캠프라고 그래서 방학 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모아다가 한 2주 정도 서강대학교 안에서 네. 프로그램 교육하는 그런 일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에게 이런 소프트웨어 가치를 좀 널리 알리는 그런 네. 활동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현업에 계시니까 혹시 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교수님한테 혹시 뭐 메일을 보내거나 뭐 질문을 저는 커서 뭐 컴퓨터 공학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또 질문하는 학생들은 없었나요? 많습니다. 아,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나요? 그럼 뭐 열심히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네, 얘기를 네. 많이 해주죠. 네. 예, 뭐 영어 수학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은 안 하시나요? 아유, 절대 그럴 필요 없고요. 네. 사실 이거 자기가 즐겨야지 네. 잘하죠. 네.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뭐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좋고 뭐 앞으로 뭐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 있는 뭐 학부모나 뭐 우리 일반인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미래 사회는 항상 새로운 기초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런 수학, 과학에 더해서 소프트웨어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 역량으로 대두가 된 거예요, 지금. 아마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얘기 앞으로 10년 내에 소프트웨어가 많은 것을 바꿀 거다라는 거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도 다 이제 그 네, 알고 이해를 있죠. 하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미래 사회는 빈부의 격차보다도 정보의 격차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공교육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기초 역량을 배울 기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미룰 수가 없는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그런 차원에서 초중등 교육의 교육 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프트웨어 분야는 이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면 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처지게 됩니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와 폭이 크기 때문인데요. 둔감했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에 이 선구자 역할을 해온 서정현 회장이 앞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박차를 해 나가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마윈과 레이진까지 21세기를 장식하고 있는 신흥 부호이자 지구촌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전통 제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와 IT 분야에서 기업을 일구고 부와 명성을 쌓았다는 점입니다. 세계 자본의 물줄기는 소프트웨어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에 이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부호에 이름을 올리는 기업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 제조업 주도권은 영국과 미국,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주도권은 일본과 한국을 건너뛰고 바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미래를 바꿀 소프트웨어 DNA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